무사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후! 무사셋. 이번에는 우리 진무사님께서 가운데 앉으셨네요. 드디어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죠. 와. 박수 되는 거죠? 대통령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정당에 상관없이 네. 혼란이 종료가 네. 됐어요. 네.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콘텐츠는 언론의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유추하여 앞으로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질지 콘텐츠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유명한 점쟁이의 버금가는 뭐 그런 예측 나오나요? 겸손해야 되지만 좀 자만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정말 재수없다. 그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상속세가 상속 유산세로 바뀔 거다라는 내용도 들어가겠네요. 네, 이번에 난데 맨 마지막에 말한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그때 생각과 흥미진진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이 변화될 세금이 바로 소득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질 세금이 바로 상속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되어질 세금이 무엇이냐? 전 부동산 세금이라고 봐요.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질 세금이 무엇이냐? 저는 법인세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근거는요, 이재명 그때 당시엔 대표였죠. 대표가 밝혔던 정책의 방향성, 기사의 내용을 참조했고 이전에 대선에 나왔던 내용도 제가 참고해서 콘텐츠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그냥 막 한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결론이네요. 네. 나름. 첫 번째는 바로 소득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소득세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물가 연동제라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 시절서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있었어요. 이 물가 연동제가 뭐냐면은 물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23년도의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어진다면 물가 상승률이 3.6%였습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2.8% 정도밖에 안 됐어요. 0.8%의 갭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버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은 자신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이익의 금액, 이 금액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자.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제, 요걸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가 연동제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의 기사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거를 실행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물가 연동제를 실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연동제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폐지시켰어요. 세수 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수 부족이 2년 연속으로 나왔던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물가 연동제는 실행되기 어려울 거예요.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실질 소득 연동제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설정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일률적으로 또 적용한다라는 것도 매번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이게 1년마다 개정이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책에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매번 또 시행령을 뭐 개정해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율 구간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1억 원 이하의 급여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실 겁니다. 확실히 적게 내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월급여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54만 원어치의 세금이 더 적게 나오실 겁니다. 변경된 세율표에 의하면. 만약에 월급액에 500만 원 받으신다 그러면 연간 189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져요. 만약에 월 급여가 750만 원이다 이러면 좀 더 높아집니다. 211만 원이 감소되어질 거예요. 대신에 1억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1억의 반 정도도 안 되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확실한 건가요, 이거? 이거 세율 구간은 아마 변동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25년 2월 6일 날짜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직속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월급방해대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기구가 있었어요. 이 월급방해에 대해서 나왔던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소득세율 개편안입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항상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게 뭐냐면은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런 걸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거 표심을 잡기 위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 종합소득세율이 변동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제가 상속세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20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소득세율이 10번 이상 바뀌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미 24년도에 그 소득세율이 개정이 됐거든요. 취상 보게 되어주면 26년도는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소득세율이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25년도 아니면 26년도에는 이 세율이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본공제액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라고 있거든요. 그게 인당 150만 원이에요. 자기가 이제 150만 원 공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16년째 제자리였어요. 150만 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년도 4월 2일 날짜의 기사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높이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금액은 30만 원 높은 18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이겠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높여질 거야 아마.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소득공제가 150에서 180으로 변경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은 솔직히 말하면 25년도엔 전부 다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2, 3년간의 상황을 보고 나서 서서히 개정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바로 이 세금은 25년도에 개정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세금이 뭐냐?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이미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7일 날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제 한 가지를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바로 25년도에 개정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죽었을 때 사망했었을 때 배우자가 있었으면 배우자한테 이전되어지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6억을 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분명히 이거는 개정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본 공제 일가의 공제 이거를 높여질 거예요.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 공제액 5억, 배우자 일가의 공제 5억 이렇게 해서 10억까지는 우리가 공제가 되거든요. 상속세가. 근데 이 금액을 아마 더 높여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금액도 높아질 것이고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산 취득세형으로 변경이 되어질 것이냐? 변경 안 될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유산 취득세로 변경이 되어지면 이게 단순히 상속세만 변경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민법상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개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네,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에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그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국토보유세였습니다. 국토보유세. 이 국토보유세가 뭐냐? 재산상은 다 필요 없고 모든 토지에 과세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국토보유세를 그때 당시에 이재명 경선이었죠. 저번 대선이었으니까. 그때 그 주장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이 되게 아까운 차이로 패배를 했잖아요.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국토보유세는 실행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부동산 세금은 그래도 현행 유지가 되어질 것이냐고 봤다면은 실제로 기사가 나온 내용 중에 4월 20일 날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민주당 캠프 정책 핵심 관계자의 화이트보드에 나왔던 그 캐치프레이즈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무언가 양도세 중과를 하거나
뭐 보유세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지진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게 뭐냐면 부동산 세금에 자주택주의 중과세율이 1년대 26년도까지도 연장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양도하면은 본래는 중과세율이 매겨졌어요. 더 높은 세율이 매겨졌단 말이죠. 이거를 그동안 유예시켜줬어요. 2년 동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주는 순간 이게 없어질 것이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추측, 관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거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냥 유지. 그냥 유지, 현행상의 유지. 1년 더 연장되어질 가능성, 즉 27년까지 부동산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 있죠? 인구가 거의 이제 조금 줄어드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이 중과 규정, 세법에서 무슨 세율을 높게 잡거나 무슨 불이익 되어지는 것을 안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되어지는 세금은 아마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좀 더 가중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 그렇죠. 지금 현재가 완화가 되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완화되어지는 기조를 어느 순간까지는 유지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좀 모르겠죠. 네, 법인세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법인세에 대해 언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전국 시절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에 관련된 기사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그냥 추측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을 한번 봤거든요. 22년도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법인세 개정 사항을 추측해보기 위해서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 줄어들었어요. 그때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법인세율을 줄여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 극심한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법인세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인세를 다시 올릴 것이냐?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세법상 세율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건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제를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 방법과 제도를 조금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다른 세금 지금 다 줄여줬거든요. 소득세 줄여줄 가능성이 높죠. 상속세 줄여줄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세금도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정부의 세수 적자는 2년 연속 계속되고 있죠. 지금 정부에 대한 세수 적자가 2년간 87조 원이에요. 8억 7천이 아니라 87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뭐를 건들 수밖에 없다? 법인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 공제라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찍을 때 이 전망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좋아요. 소정의 너무-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는 제가 개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세 만약에 개정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를 쏠게요. 에헤이. 회식을 쏘는 게 약하다. 아니라 알았어요. 회식을 제가 할게요. 회식을 할게요. 메뉴는 저희가 정하는 걸로. 그렇죠. 네, 메뉴가 현실 가능하게 해줘.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롭게 세제가 개편될 것에 대한 전망을 우리 진무사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맞아떨어지길 바라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주 유익한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유익하지 않았는데요. 진도사님 덕분에 연말에 저희 컨텐츠 하나가 확보가 됐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재.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색